네, 요즘 시민분들의 마음이 궁금할 땐 이 시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넉넉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마침 딱 맞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시장 아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정을 나누고 계시는 장숙자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가게를 운영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 가게는 네. 우리 형님이 한 지는 한 20년 하시고 제가 한 30년 했어요. 아, 그럼 도합 한 50년이 넘은? 네, 50년 됐어요. 와, 한 자리에서? 네. 장소를 옮긴 것도 아니고? 예. 와, 한 자리에서 반세기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네. 그 형님 동서지간에 그러면은 운영을 하신 거죠? 형님이 먼저 하시고 예. 이렇게 좀 하신 거고. 우리 형님이 여기서 처음에 하셨는데 우리 애기들이 학교를 가면 네. 제가 오전에 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와서 저도 일한다고 그랬죠. 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 나를. 왜? 왜 그러냐면 의인한다고 형제간에. 좀 네. 형님 동서간에 네. 조금 불편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사정했죠. 네. 써달라고 애기들 학교 갈 때만 와서 일을 하겠다고 오전만. 그래갖고 저를 써주셨어요. 오. 그러기 전에 네. 우리 형님이 아팠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유방암이 걸렸는데 아이고. 돌아가시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었지 이제. 이 가게를. 예. 어. 그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당 할 줄은 몰랐죠. 살림만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 식장에 또 사장님으로서 또 내 인생을 뭐. 살아가리라고는 전혀 뭐 생각을 못했었고. 사장님이 뭐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제가 어디 식당을 다녔다든가 하면은 반찬도 잘할 텐데 집에서 하는 것 같이 했죠 저는. 그냥 집에서 김치도 담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다 집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손님들이 와서 잡수고 맛이 없어 그냥 가면은 내가 왜 그런가 가 먹어보기도 해요 또. 아. 그래야 왜 그런가 구치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살지. 그때는 절박했으니까. 맞아.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지만 예. 애기들 어릴 때는 절박했죠. 새벽에 한 몇 시 정도에 나오셨어요? 5시 반. 5시 반? 예, 아, 새벽 장사가 있으니까. 예 그러죠. 아. 그러면서 퇴근은 그럼 몇 시 정도 하시나요? 퇴근은 옛날에는? 평소는 6시 반. 딱 12시간 있다 갔죠. 예. 그래도 안 피곤해요 여기서는. 근데 그래요? 집에 가야 피곤하지. 아, 여기서는 조금 예. 긴장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어. 만나니까 아. 보람도 있고. 네. 이게 장사를 할 때는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 안 돼. 무조건 우리 손님을 맛있게만 먹여야겠다. 아, 일단 퍼져야 돼. 그 생각만 해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어. 이게 오늘 이놈 벌어서 뭐 해야지 하면 안 돼. 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왜 네. 그러냐면 그리고 제가 장사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지금 장사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말에 가면 딱 그만큼이 팔려 있어. 희한하네. 말에 그것도 가면 참 희한하네. 채워져요. 예. 그게 무조건 이 음식은 퍼져야 돼. 그냥 달라면 다 줘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콩나물 한 동을 팔면 네. 몇 그릇 나오는지를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걸 계산하면 안 돼. 그렇지. 예. 그리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재료들 있잖아요. 네. 뭐 콩나물 국밥에도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 재료들도 다 남부시장 안에서 그렇죠. 다 네. 이렇게 공수하신다면서요? 콩나물도 남부시장 안에서 하고, 네. 파, 마늘, 모든 거 다, 멸치도. 왜? 그럼 싼 데 있으면 싼 데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잖아요. 싼 데서 오면 네. 다 그 맛이 안 좋아, 물건도. 어. 근데 서로가 이렇게 알으니까 저는 멸치도 한 입에서만 써요. 그러면 제가 가서 우리 멸치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건 없다고 그래. 전 좋은 것만 고르니까. 아, 오늘은 조금 안 예, 좋은 게 예, 들어와서 이거 예, 쓰면 안 돼. 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줄 거야. 아, 야. 그러게 저는 좀 까탈스럽다고 하죠. 근데 10번 온 손님이 한 번만 맛없어도 안 와. 맞아. 그런 게 이게 있어. 음식에서 참 그게 힘들다. 이게 예. 10번 맛있었어. 뭐 하는데 한 번 맛없으면 이 집 맛 변했네. 안 변했네. 와. 그렇지.
그러니까 네. 똑같이 해야 돼. 멸치도 그만큼 달아서 똑같이 넣어야 하고 어허. 그 저울에다 딱 달아서 넣어요. 한 통에. 그리고 내가 멸치가 바뀔 때는 안 좋은 놈을 육수를 냈다. 맛이 없으면 버려야 돼. 아이고, 그런 적도 있어요? 버린 적도 있어요? 몇 번 있죠. 아이고, 그 한 세상에. 통에는 한 통 하면 한 6, 70그릇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먹으면 나중에 안 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버리지. 그럴 때도 있어요. 버릴 야,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좋은 재료를 남부시장 안에서 뭐 구해 오겠어. 그러니까 남부시장 안에 것만 쓸 거야라는 어떤 마음도 있지만 좀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도 살아야 나도 살고 서로 상부상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예, 공동체가 나 이 같이 옷도요 살아요. 다 남부시장만 사 입어요. 옷도 남부시장만 사 입어. 왜 그 사람이 밥을 눈썹도 먹으니까. 남부시장에서 하신 거예요? 이거 딴 사람 했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와서 밥을 팔아주면 나도 옷도 사 입어야 하고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남부시장은 정이 있어요. 제가 밥 장사 하는데 타지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놀러 왔는데 돈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는 거야. 응. 줘야지. 돈이 없는데? 객지에서 왔는데 돈이 떨어졌으니까 밥 좀 줄 수 없냐고. 줘야지. 전주는 그렇게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서. 시장 안에는 더 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예. 시장의 마음이 우리 이 공동체 사회에서 마음을 좀 네. 이렇게 배워야겠어요. 그렇죠? 그러죠. 네. 그리고 맛있게 먹고 가면 네. 보람이 있어요. 맞아. 한 분야에서 사실 몇십 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 뭐 10년이 좀 넘었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그 일을 파고든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손님과의 약속이에요. 아침 5시에 꼭 일어나요. 배를 맞춰놓고 핸드폰에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면은 제가 그렇게 30년을 넘게 일어났어요. 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면 보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먹는 장사가 저는 밥을 잘 먹으니까 그러는 건지 몰라도 행복해. 이게 밥 주는 게. 맞아, 맞아. 예, 네. 밥 먹고 가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다 줘도 안 아깝다니까. 혹시 뭐 대를 이어서 단골 손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있죠. 네. 배불러갖고 애기 낳은 사람이 애기 장가 간다고 오고 군인 간다고 또 아침에 오고 그러면 내가 군인 간 애기는 밥을 그냥 먹여서 보내요. 야,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야, 내가 너 믿고 어떻게 발 뻗고 자겠냐. 애기 같은 것이 군인 가서 그러고 벌써 제대하고 왔어. 그런 어허. 애기도 있고. 어.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가족 그러네. 같은. 네. 근데 우리 집이 또 아기 때 와갖고 군인 간 애들 거의 내가 다 먹여서 보냈어요. 그렇구나. 다. 예. 네. 네. 저희 전준미 씨가 올해 창사 60주년이 됐어요. 예. 이제 환갑을 맞게 됐는데 혹시 전준미 씨 좀 자주 보세요? 자주 봐요. 그래요? 예. 네. 저도 많이 보셨어요. 텔레비로 많이 봤는데 실물이 더 이쁘네요. 그래서 혹시나 전주 MBC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 좀 당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손님들이 우리가 뉴스 같은 딴 데를 틀고 보면은 MBC 틀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MBC가 정확하게 하기는 하는구나, 가보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했어요. 뭐 바라는 거 뭐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방송만 내주면 되지. 안 그래요? 60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저희는 길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60년은 네.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내가 벌써 70이라니 생각하니까. 어. 60대에는 70살 먹어보면 아이고 저 양반 많이 늙었네. 내가 70 먹고 나니까 70도 별것도 아니야. 70도 별것도 아니야. 그럼 60년도 아직 짱짱하다. 네, 그렇죠. 짱짱하죠. 쌩쌩하고 짱짱하지. 더 활동할 때다. 활동해도 되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내가 뭔가 이 시기에 이 나이에 뭔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혹시나 있다면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일만 했어요. 그래갖고 그림 그리는 거나 서예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장사를 안 한다면 네. 그런 학원을 다니라고 생각해요. 음. 제가 숨 재주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예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될란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 이제 식당을 누군가가 내가 좀 인수하고 싶은데요라고 이렇게 좀 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함부로 내줄 수 없잖아요. 이 그렇지. 가게가 몇십 년이 된 가게인데. 그렇지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걸 조금 유심 있게 바라보고 오케이 합격 점수 주겠다. 이런 아니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우리 아저씨랑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솔직히 남 주기는 아까워. 그지만 네.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첫째는 성실한 사람. 음. 성실해야지 이 가게가 오래 가려면 성실하고 일단은 또 음식도 잘해야지. 그건 맞죠. 네, 네. 두 가지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또 한다는 사람 있으면 난 다 알려주려고. 내 비법은 다 알려줘서 네. 이걸 넘겨줘야지 그 사람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실해야 되고 손맛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러지. 기본이네요, 기본. 두 가지는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넘겨갖고 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그렇지. 그럼 그럴 줄 아나요? 사장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아니 표현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 콩나물 국밥이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어. 왜? 나의 인생이 콩나물국밥일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예. 나는 콩나물 국밥이 나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어떻게 매일 5시에 일어나겠어. 집에서 있으면. 맞아요. 여기 나와야 하니까. 손님들 일을 밥이 하니까. 주니까. 약속이잖아. 손님과의 약속. 나는 이 직업이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해. 왜? 그러면 효과가 없다면 만족이 없겠지.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벌었고 우리 새끼들한테도 많이 해줬고 그런 게 이 콩나물국밥이라는 것은 내 건강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수많은 세월을 5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러고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오래 장사해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프니까 물질도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네. 예, 그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내가. 예. 네. 그 콩나물을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콩나물이 저기 빛이 없어도 물만으로도 자라잖아요. 네. 근데 그 손님과의 또는 사람과의 약속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리 사장님은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우리 많은 손님들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을 쭉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냄 가득한 곳 완조로 왔습니다. 농촌에 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입니다. 귀하디 귀한 청년 농부 함께 만나시죠. 안녕하세요. 농촌에서는 삶보다 더 귀하다는 청년. 어느덧 귀농 9년 차인 백종수 농부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주에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그 외군 중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예, 크진 않았지만 근데 네. 어쨌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회사의 분위기나 이 태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열심히 일했는데 나 다쳐서 치료를 받겠다니까 예, 조금 약간 예. 분위기가 냉랭하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 옆제기가 먼저 이제 그럼 귀농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되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잠깐 고민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가자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랬구나. 그래서 또 와서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가자고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네. 부탁하신다는데 설득하잖아요, 저는 다행히 반대로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어. 받아서 그건 또 고맙고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완주로 오시자마자 셋째 딸이 태어나서 아, 어, 저희가 둘째 결심할 당시에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사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둘째가 그러면 태어날 이제 예정이었고, 서울에서 둘째가 이제 생겼었고 와서 예, 여기서 예. 낳으셨고 예, 셋째는 또 그렇고, 완주에서 사시다가 예, 이렇게 또 예. 다행히 만나게 됐군요. 감사하게 또 옆지가 또 그 아이 셋까지는 허락해주마 이래 네.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네,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다행히 네. 또 셋째 딸까지 낳게 됐어요. 예. 죄송한데 좀 가정에서 주도권이 전혀 없는 편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아니요, 네. 제가 이래버려도 뭐 발언권도 있고, 예, 또 살림도, 예, 네, 통장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 예. 다행입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좀 예. 조심스러워서 저희 예. 옆지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자기 칭찬하고 다니지 마라 막 그래. 그래가지고. 예. 부끄러움이 좀 있으시구나.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농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농사를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조금 뭐 공부하다가 농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농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약간 좀 먼 미래에 좀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렇게 뭐 엄두가 좀 잘 안 났구나. 하고는 싶었으나. 예, 왜냐하면 집도 아직 뭐 불안정 상태였고 제가 월세를 거의 7, 8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예. 근데 갑자기 우연찮게 저희 둘째의 어린이집 선생님의 시부모님의 농지를 빌려서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 제안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좀 운명 같은데? 예, 근데 그러면 잘 됐다. 좀 빨리 찾아왔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그때 할 결심이 있었으니까 시작을. 근데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농지를 임대할 때 이제 친환경 하려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이 많아요. 맞아요. 보통 분들보다. 주변도 뭐 좀 제약이 좀 예, 심하고 예, 여러 뭐, 가지 예. 그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이제 땅 주인님께 여쭤봤는데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주인분들 또 덕분에 이제 예. 원하는 대로 시작을 했고 그분들 다행이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예. 그 농사는 그러면 어떤 걸 재배하는 거예요? 이제 주력으로 이제 고추 농사를 하고요. 고추 농사. 그래서 고춧가루를 내어서 예. 이제 추석이 지나면 미리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직거래로 먼저 팔고요. 네. 이제 만약에 안 팔리고 남은 건고추들은 네. 이제 여기 학교 급식에다가 내거든요. 보조 작물로 상반기에 애호박을 하고 그리고 애호박하고 고추. 겨울에는 이제 겨울엔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당근 양배추 조금씩 하고 예. 다양한 작물들을 그 시기에 맞게끔 그 농사는 흔히 말해서 저기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잘 됐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하늘의 도움을? 처음 2년은 굉장히 잘 됐고요. 잘 됐어요? 오픈빨이 있네. 근데 잘 됐다는 게 이제 예. 매출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수확을 하면 어쨌든 재고 없이 다 팔았어요. 예, 다행히.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점점 기후 위기가 더 닥쳐오면서 네. 이제 이런 고온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본도 적고 네. 또 이제 연고도 없고 제가 그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적어서 네. 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이 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작년 온주에서 그때 물난리 당하셨던 그날에 엄청났어요. 똑같이 저희도 침수를 당했어요. 여기가 진짜? 물이 안 차는 지역인데 워낙 만경강 전체가 다 차니까 아이고 세상에. 소하천들이 안 빠졌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작년 여름이 제일 좀 힘들었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연고가 있어도 어려운데. 예.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농사를 지어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다 선택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제가 이제 도시에 있을 때도 저희 부부가 친환경 뭐 농업이나 안전한 먹거리 관심이 있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완주에서 차별화가 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제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것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는 아빠로서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기후 위기를 이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세대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이제 기후 위기에 좀 이렇게 맞서서 좀 이렇게 이런 노력은 했구나라는 아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친환경을 한 것도 있는데 네. 네, 말만 이렇게 좋게 해야지 사실은 주변에서 보거나 현실에서 보면 사실은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예. 실제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환경 운동도 종종 좀 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아서 좀 아이들하고도 같이 좀 교육 차원에서 좀 다녀도 오시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운동까지는 아니고 너무 거창하고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냥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차원이고요. 그렇구나.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저의 이야기를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얘기해줄 자리를 만들어주시곤 하는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 뭐 ESG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만 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이제 로컬 푸드나 이런 데 장 보러 가시면은 소비를 직접 같이 소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소비만 해주시는 것도 친환경 농가에 같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거리에서 뭐 기후 위기에 맞서서 뭐 이렇게 뭐 행동하자가 아니고 그냥 로컬푸드 기관이나 이런데 이런 뭐 기관의 유통 매장에 가셔서 친환경 농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은 해주셔야겠네요. 소비자들도 이런 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친환경 농가가 10%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낮구나. 그래서 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분들께 그렇게 좀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뭐 돈 되겠냐? 야, 뭐 안 힘들겠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있으시니까 그걸 뚫고 쭉 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내가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네? 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언제입니까? 제가 살면서 겪은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든 뭐 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농사가 뭐 작년같이 예를 들면 농사가 갑자기 수해로 망했다. 그래서 일찍 농사를 제가 접으니까 이제 알바만 막 찾아서 다니니까 정말 여러 기관이나 여러 분들에서 알바 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막 일거리도 주시고. 아이고 고마운 분들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저희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서울로 일주일에 2-3번씩 다녀요 매주.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농사가 이제 많이 지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저희 하우스 한 동이 작년 겨울에 강풍에 이제 터져가지고 그래서 비닐을 쳐야 되는데 일손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어머니 간병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시급했는데 제가 이제 동네 분들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농사는 안 지시지만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도와주시라 했더니 다 그 토요일 새벽 바람부터 쉬셔야 되는데 낮잠도 안 주무시고 다 많이 몰려와 주셔가지고 그래서 비록 엉성하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비닐이 다 무사히 씌워졌거든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진짜 참 평판이 나쁘지는 않구나, 인복은 있구나라고 그래서 감사하죠. 자, 이제 어느덧 9년차 지역민으로서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좀 한마디를 좀 해줄 수 있다면 좀 조언도 괜찮고 아니면 뭐 희망적인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해할상도 괜찮고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분위기를 편안히 하려고 이제 제가 간단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 게임이라고 해서 고백 게임? 그 스스로에게 이제 좀 냉정하게 고백을 통해서 정말 고 할지 백 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제시어를 4개를 드리는데 이게 해당되는 게 많으면 안전한 귀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고지로 가라. 연고지가 있으면 좀 더 좋죠. 친구가 있더라도 가라. 친구라도 가라.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면 가진 자본이 많으냐.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같이 가는 옆집이나 아니면 본인이라도 이제 그런 농해소득이나 소득거리가 있느냐. 근데 이도저도 없고 마지막 4번째면
멘탈이라도 강하느냐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좋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는- 뭔가 확실한데요. 네, 네 가지가. 저희는 두 가지인데 네. 그 배우자의 소득과 이제 저희 멘탈이거든요. 멘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멘탈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데 더 이렇게 정적이 막 흘러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진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예. 그게 중요하고요. 어느 지역을 가시든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사라도 잘하셔라. 네. 태도. 예, 진짜 제가 시골로 이제 마을로 처음 왔을 때는 한 처음 1년은 차가 막 썬팅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도 지나가는 차마다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진짜. 예. 진짜.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야. 창문 내려주거나 아니면 저분이 누구 어머니 아버님 차다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만 중요하다. 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자, 우리 지역에서 환갑을 맞았습니다. 전전배 씨가 올해 창사 아, 60주년이 됐습니다. 혹시 뭐 MBC에게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좀 바라는데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지역의 어떤 언론사로서 전전배 씨 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게 혹시 뭐 당부드릴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죄송하게도 TV 잘 안 봤어요. 지역 방송은 잘 많이 안 보지만 네. 우연히 그 라디오로 그 목소윤 기자님의 지구별 라디오를 정말 우연히 들었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 유일한 예, 제가 환경과 봤을 때, 인권만 다루는 라디오 예,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1시간밖에 안 하시길래 네. 좀 2시간으로 늘려주시면 어떨까? 2시간 늘리면 다 들으실 거예요, 2시간 내내? 아유, 그러면은 네, 또 노력해서 들어야겠는데. 예. 아니, 안 하실 거면서. 이 농부들이 생각보다 라디오를 잘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시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틀어놓고 하시는 예, 분들 지금 많이 몇 계시더라고요. 시구나 하는 걸 알기 네. 위해서 라디오를 꼭 듣거든요. 네. 네, 목사님 기사님이 네, 뭐 잘했다고 문자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면은 네, 아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혹시나 도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예, 그 농업 그 학교를 다니고 대학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세상에, 진짜요? 와. 예, 그게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네. 이제 시험을 통해서 마이스터라는 이제 명인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전북 1호, 이제 완주 1호 고추 마이스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전북에도 25분의 26분의 지정자가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 고추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고추는 없어요? 예. 아. 그래서 또 이제 워낙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지만 예. 또 제가 또 친환경 농업을 해서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10년은 꼭 도전을 해야지 좀 길게 보고 그래서 네. 모처럼 큰 도전이 생겨서 예, 준비 중입니다. 야, 여전히 공부하는 우리 또 예, 이렇게 공부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공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 셋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걸음씩 천천히 느리지만 단단하게 라는 게 제 이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가족이 이제 그 무연고 소자본 농가의 생존기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예, 절대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기 좀 쌓아가면서 예, 이렇게 좀 단단하게 좀 오랫동안 가자. 그래서 이런 목표로 예,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 저희가 너무나 응원하고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